인사 안 하고 시작하는 거구나, 그죠? 바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책을 쓴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주로 하는 일들은 지금처럼 트렌드를 읽고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크게 이야기하는 걸 하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어떻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합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승님의 아닙니다. 많은 가르침과 네. 정말 에버노트 뭔지도 모를 때 정말 많은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여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몰랐네. 믹스도 있고 많이 있잖아 또. 일단은 너무나 이 메타버스가 화제잖아요, 요즘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책을 내셨는지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행업계에서 지금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메타버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신 거고, 코로나 이후의 메타버스는 사실 좀 코로나 상황과 맞아떨어진 게 있다고 책에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여가 시간의 점유를 이 가상현실이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또 이 포스트 백신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시대에 이제 메타버스 책을 또 새롭게 기획하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뉴노멀을 강조를 많이 해요. 네. 뉴노멀이라는 게 예전으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그 예전이 안전 예전으로 돌아가진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코로나가 없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고 반대로 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했었느냐? 우리는 IT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 IT 중에서도 언컨택트.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나는 방법으로다가 디지털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네네. 뭐 쿠팡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들을 했었을 때 경험치가 쌓였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진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행태가 변화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메타버스라는 말이 지금 신조어처럼 들리지만 네네. 오래됐던 거였었고 네네. 우리는 그걸 이미 경험했었던 게 여행 가기 전에 유튜브를 검색하고 그렇죠. 이미 많은 회사에서는 VR로 다 제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보면 재밌거든요. 네. 이제 가가지고 내가 혼자 봐야 되는 설렘도 있기는 한데 여행은 한 번이니까 뭐 여러 번 가도 되지만 네. 근데 이왕이면 가서 저 장소를 봐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저렇게 이동을 하면 되겠네. 더 중요한 게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게 되면 저희가 더 저 포즈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구나. 그 학습했던 것도 메타버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진지하고 제대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지금 메타버스의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는 또 발굴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메타버스 책을 썼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행업계에서 지금 궁금증이 크게 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오프라인 중심의 여가 생활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메타버스라는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다면은 여행업계가 어떻게 이걸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거 두 가지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선 좀 이런 여가 행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네. 이쪽은 이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형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행 전문가가 앞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네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는 힌트 정도.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네네네. 이 형태를 두 가지 질문 주신 걸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는 메타버스가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여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많이 바꾸진 못해요. 왜냐면 오프라인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행 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그 포스트 백신 시대라는 게 사실은 줌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조금 비대면 상황에 좀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메타버스가 사실 코로나 그 팬데믹 상황에서의 메타버스랑 이미 이후에 그 메타버스랑은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행업계에서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미 되게 비대면 여가 방식에 익숙해져가지고 실제 여행을 좀 덜 가면 어떡하지?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왜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VR을 통해 오로라를 볼 수 있더라도 그걸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없앨 수가 없고 그럼 여행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서 돈을 쓰는 것들, 네네. 내가 가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사진을 찍는 것들, 그건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됐어요. 집에서 합성을 해도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면은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들로 네. 사실 코로나 전에 살짝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커질 것 같아요. 내가 가서 직접 경험하는 거, 내가 가서 직접 체험하는 거, 현실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리얼리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들이 더 많이 퍼지게 되는 거지. 오히려 진짜에서는 진짜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에서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있어빌리티가 아니라 가면은 너밖에 못하는 것들이야. 맞아. 조금 비싸더라도 오히려 맞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들. 핵심을 또 말씀해 이거는 주셨네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맞습니다. 그 앞단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쫙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바꿀 것 같아요. 지금 오프라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갈구하거든요. 진짜 네. 여행 가고 싶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태국도 가고 싶죠. 방콕 가고 싶죠. 뭐 스위스 가고 싶죠. 얼마나 많은데. 어제도 울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여행 가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맞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여행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10년 됩니다.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많이 다니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모두가 현타가 온 거죠. 이렇게 여행을 우리가 많이 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신혼여행 정도만 하더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정도였었고 맞아요. 여행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먼저 살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억누러진 게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터지는 건 분명히 터져요. 터지는데 전방위적으로 터지는 과거와 같이 돌아가진 않을 거고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저 진실된 곳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들 가면은 진득한 경험을 줄 수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랑, 그렇죠. 내 가족들이랑 소규모로 한 군데서 오래 이 경험을 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유행하는 뭐 랜선 여행이나 이런 게 나중에는 이제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준비 단계로서 네. 하나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럼요. 그 랜선 여행도 저도 다영님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제가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 IT 트립 이걸 갖고 있었었고 좀 더 여쭤볼까? 그런 것도 있었고 서울도 갖고 있었고 그런 것들인데 네. 미리 사전 예행 연습을 한다는 거는 랜선이 맞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좋은 거는 내가 지금 못 가지만은 대신 질문을 던져줄 수 있다라면은 네. 그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건 경험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여주는 거. 근데 이게 랜선 여행이 그렇다고 대세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재미잖아요. 그렇죠. 좋겠다 이거거든요. 부러움. 좋겠다라는 부러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해당만은 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냥 여행의 하나 정도. 근데 서비스 차원. 제가 방송에서 랜선 여행 그냥 유명한 지금 사들이 하는 랜선 네네. 여행을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일부러. 네네네. 근데 이게 좀 너무 재미가 많이 떨어져서 그쵸? 저한테 사람들은 재밌다고 하는데 음. 저는 왜 재미가 없을까에 대해서 되게 계속 탐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이유 왜 재미가 없을까?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느껴져서인 그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이드분이 설명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1박 2일 봐야지. 그렇죠. 재미가 있으면 1박 2일이고. 근데 내 재미 수준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콘텐츠를 보면 저는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주 여행을 가거나 부여행을 가거나 그런 네, 여행을 갈 때 유튜브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 많잖아요. 보면 경주 미스테리 하면서 시작해서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쫙 설명을 10분 동안 해주는 거. 미리 그거를 학습하고 가면 너무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배움이 있던지 랜선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재미가 있던지 이 두 개에 대한 것들인데 이걸 또 호흡을 또 짧게 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실시간 라이브로 랜선을 한다는 건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은 편집된 약간 영상이 나은 거죠. 우리나라 랜선 여행들은 지금 배움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1시간 반씩 해버리니까 너무 길어. 다니면서 네네. 카메라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강의를 1시간 반 듣는 것 같은.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댓글도 한참 읽으세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이제 흐름이 끊기니까. 그래서 어떤 랜선 여행이 정말 재밌는 랜선 여행인가도 얼마 전에 또 랜선 여행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엔터테인먼트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 상호작용이 되게 많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신 게 유튜브보다는 줌이 더 재밌었다. 그래야 상호작용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행사들을 위한 이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한다면 해보셔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건 망하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 3월달에 줌에 대한 책을 먼저 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도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이건 기회거든요. 무슨 기회냐면 전 세계가 글로벌리하게 똑같이 일시 정지 상태에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을 경험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줌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강의를 하니까 네. 그러면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을 돌아봤었을 때 상반기까지는 줌으로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았었어요. 맞아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강사가 뭐 실수를 해, 기다려요. 괜찮았잖아요. 학자들이 실수를 해요. 시끄럽고 머리 감으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잖아요. 소리 안 끄고 막.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해보면 되게 잘해요. 다. 진짜 잘해요. 이젠 경험치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랑 맞아요. 똑같아요. 오. 지금 먼저 실패를 하고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완벽하기 전에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 랜선 한번 해보는 거고 가서 한번 10분짜리 켜보는 거고 망했어. 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아까 그분 말씀하신 것도 줌으로 해보면 괜찮다 했었잖아요. 그것도 아마 경험에 따라서. 그럼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줌도 있고 지금 카카오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이브로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영상만 줘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경험치는 지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하게 되면 다른 데가 뭐니까 지금 한번 해봐야죠. 지금은 실패하기 좋은 때니까 모두가 처음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랑 같이 맞물리는 게 그거 같아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네, 흐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대세니까 일단. 그쵸. 일단 대세다 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관광업계에서 메타버스의 큰 사례라고 하면은 네네. 이제 뭐 제페토에다가 뭐 관광공사가 뭐 서울 한강공원 시민공원 차리고 만들죠. 뭐 이런 거 아니면 최근에 뭐 서울 패스 대행하는 이제 트래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뭐 그 패스 할인 쿠폰 같은 거를 제페토 안에서 증정하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 제페토 말고도 되게 다양한 생태계가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도 활용도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랜선 여행, 그다음에 뭐 제페토에서의 뭐 아바타 이런 거, 그거 외에도 또 어떤 좀 활용 방법이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매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 게 만들면 되잖아요. 홍보용이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쪽은 홍보가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제페토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소셜 플랫폼에다가 메타버스라고 할 만한 게 물론 대표적인 게 제페토가 하나가 더 있기는 하죠. 점프 VR이나 AR과 같은 경우에 SKT에서 만든 이것도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페토가 뜨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거 실제로 많이 해요. 들풀축제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제페토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제페토도 그렇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저 안 해봤어요. 우리 옛날에 와우 하듯이 막 200명씩 못 들어가 그렇게. 그래요? 네, 못 들어가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방 만들면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너무 적지 않아요? 적으니까 계속 맵에 대신에 여러 명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 방이 생기고서 친구들이랑 놀아볼까 들어가는 거고. 한강에 벚꽃공원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우리 벚꽃공원에서 만나. 한번 노는 거예요. 에버랜드 놀까? 그럼 에버랜드처럼 생긴 데 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거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보트도 탈 수 있고 잠깐 주워 선베드에 누워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굉장히 사랑방처럼 되게 올드하네. 옛날에 대화방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 정도. 이제 그 공간을 꾸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게 관광공사 인천시. 인천시 같은 경우에 지금 메타버스 프로젝트 들어갔잖아요. 네, 스마트 관광도시. 스마트 관광도시로 유튜브 영상 보시게 되면 10분짜리겠거든요. 그 XR 아예 그냥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 XR이면 이제 VR과 AR이 혼합된 형식을 얘기하죠. 확장 현실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메타버스 우리가 AR이랑 VR만 생각하는데 제페토는 또 AR, VR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모든 것들 경험하게 만들어주겠다. 약간 옛날 세컨드 라이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그게 인천시 프로젝트인데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에다가 인천크래프트라 그래갖고 송도도 만들기 시작했었고 인천공항도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이건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어. 맞아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공무원분들이. 근데 그걸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경험하게 만들었고 망하더라도. 근데 거기서 이제 수익이 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공사들은 고민이 되고 여행사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로 똑같이 월드맵을 만들었어요. 경복궁을 만들었어. 경주를 만들었어. 이게 우리한테 수익이 되나? 네, 그건 수익이 안 되거든요. 그 메타버스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공사나 아니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미리 해봐야지만 선점할 수가 있고 네네. 지금 뭐니 해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하게 되면은 기사가 잘 나와요. 화제가 되죠. 네, 화제가 돼요. 좋은 지적. 뭐 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기사가 나와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공무원 선후배가 메타버스에서 만났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이런 거 메타버스 라디오 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홍보. 그런데 자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게 플랫폼 중에 게럿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게럿타운이라 그래갖고 네. 게더타운. 게더타운. 네, 함께 만나라. 네. 게더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약간은 옛날 RPG처럼 생긴 그런 이상한 플랫폼인데 네. 그걸 통해서 만난 거거든요. 만나서 뭘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잘했을 것 같고 그것도. 그 DGB 금융지주라 그래서 이제 대구 금융지주, 대구 은행에 속해 있는 금융권이 있는데 거기서 경영진 회의를 제페토에서 했다. 했거든요 실제로. 네. 한 줄 나가는 거예요 또. 그럼 되게 진심처럼 보이거든요, 걔네들이. 한동안은 그게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네. 선점하기 딱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제조사들한테 뛰어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왜 뛰어들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구찌가 물건을 팔고 있고 아디다스가 팔고 있고 나이키가 팔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 스타벅스가 들어가기 전에 커피 전문점 입점을 해야 된다. 선점이잖아요.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항공사라든지 여행사가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되는데 네. 뭐 레드캡도 있고 노란풍선도 있고 상징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차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뉴스 나온 게 없는데 저도 지금 동의하는 게 클럽하우스처럼 생겼을 때 제일 화제가 됐던 게 티웨이 항공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상으로 비행기에서 이렇게 방송하고 했잖아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뉴스거리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공사나 여행사나 아니면 호텔에서 이제 누가 먼저 제일 처음 진입을 하느냐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 수단으로 썼을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럼요. 회사들 입장에서는 마케팅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의 마지막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인데 여기 뭐 저희끼리 여기서만 제가 이야기한 그냥 팁이라고 한다라면 이번 달 말이면 백신 보험이 나오거든요. 백신 보험이 나와요. 백신 보험? 네, 백신 보험. 백신 맞을 때 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전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내용을 보장해 주긴 하는데 그게 3개월 동안 원래 삼성화재만 진행을 했었어요. 미리 독자성을 인정받아서. 이번 달 말부터 풀리기 때문에 DB손해보험부터 시작해서 많은 보험사들이 상품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요까지만 나왔잖아요.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토스에서 마케팅을 하거든요. DB손해보험 걸 받아갖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면은 토스 앱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험란에 들어갔었을 때 이벤트라고 걸려 있어요. 토스에서 100% 지원, 사전 예약 100% 지원. 내가 이게 뭘 해준다는 건 없어. 근데 일단 사전 예약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100% 지원이래요. 일단 누른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일단 그게 런칭이 되면은 알람을 뿌릴 수 있는 툴이 이만큼 생겼잖아요. 저는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도 그렇게 맞다고 봐요. 지금 모두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게 바뀌게 될 테니까 그때가 됐을 때 부랴부랴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푸시를 좀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데 좀 진심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가 또 그거에 반응해서 우리의 타겟 오디언스가 될 것이냐를 미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얻는 거니까. 뭐 지우펀을 갖다가 만약에 메타버스를 만들었다 가정 한번 해봐요.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라서 사실. 아니 대만. 대만에 지우펀 얼마나 좋아요. 그걸 딱 갔는데 내가 메타버스 놀았었어요. 근데 그 추억도 생기잖아요.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럼 다음번에 예약하고 가는 거죠. 지금 예약하면 얼마?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가상에서 먼저 놀아보고. 놀아보고 예약해라. 연등 날리기 했던 것들 역사 해라 이 추억이다. 아이디어를 뭐 다 주셨네. 저는 이제 가능성은 이제는 실무자분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들은 있다는 걸 보는 거죠. 뭐냐면 다른 책에서는 그런 얘기가 저는 못 봤는데 이 책에서 가장 저는 집중해서 본 부분이 바로 수익화라는 부분이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은 만들 수 있다. 근데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되려면은 참여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냐 아니냐가 좌우한다는데 저는 그 부분을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느 때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다영 씨랑도 저도 오래 만났으니까 예전에 앱스토어랑 플레이스토어 처음 생겼었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저게 뭔가 만들어진대. 그때 코딩 이런 거 몰랐었거든요. 근데 무조건 뛰어들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메이커로 만들기 시작해서 간단한 앱이라도 만들고 앱 이렇게 앱 메이커로 그 당시에 앱 하나 만드는 금액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아이폰용 앱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이었었고 안드로이드 만드는 5천이 또 들어갔었어요. 별거 아닌데.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어요. 근데 빠르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1년 걸렸잖아요. 1년 2년 걸리고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꽤 걸렸어요. 근데 지금이 초창기라고 본다라면은 재밌는 시장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로블록스라는 것도 있고. 근데 물론 대상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페토나 로블록스가 저도 와닿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이 다 와닿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효과가 있을까? 이게 퀘스천인 거잖아요. 10대들? 10대들이 뭐 산다고 해서 얼마나 돈이 되겠어? 정확한 매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코카콜라가 얼마나 번다면 안 나왔거든요, 이게. 그쵸. 근데 우리는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미래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제페토에만 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플랫폼들은 계속 있으니까. 뭐 유튜브도 메타버스인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 연결점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적은 홍보비로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책에 사례를 넣어놨는데 제페토 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 제페토 상황극이라고 한번 쳐보시게 되면은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한번 쳐봐요. 보게 되면 뭘 하냐면은 제페토에 있는 캐릭터들을 가지고서 상황극을 만들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면 뭐 돌아온 누구의 복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나와서 웹소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한 명이서 감독 기획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제페토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로 연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페토는 포즈를 다양하게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션처럼 취했던 것들을 가지고서 뭐 키네마스터 이런 걸로 해서 편집을 다시 한번 해요. 조회수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얼마 나와요? 100만까지 나와요. 진짜로? 네. 보면은 뭐야 이렇게 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페토라든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 드리는 게 요즘 공공기관하고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문해달라 그래서 꼭 이야기 드리는 게 마지막에 서베이를 할 때에는 그쪽 해야 된다. 왜냐면은 지금 10대가 계속 노는 놀이터가 제페토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걔네들이 보기에는 우리 물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30, 40대, 50대까지 들어갔거든요. 우리 연구해야 되니까 궁금하니까. 이게 뭐하고 나오긴 하지만 잘 안 놀고. 근데 거기서 주민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네는 어떤 걸 하고 싶어? 유행은 어떤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지만 답은 그쪽에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참여해서 물어봐야죠. 참여자들한테 직접 질문하고. 그렇죠. 아니면 중학생들 물어봐야 돼요. 서베이 돌릴 때에도 중고등학생들 물어봐야죠. 걔네들이 하는 거라면. 전 사실 여행 업계도 그러니까 지금 20, 30대만 굉장히 위주로 마케팅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은 10대가 금방 20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길게 보시는 기업들은 당연히 10대나 아니면 그 이하의 소위 말하는 이제 알파 그 밑에 세대도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제페토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제페토밖에 없으니까. 제페토 한번 정말 써봐야겠네요. 기다렸다 싸이월드 해요. 저는 우리 싸이하면 되지 뭐. 솔직히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